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지혜족보에서 오랜만에 라방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라방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혜족보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헤매고 있는 주말입니다. 어떻게들 보내고 계세요? 힘들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댓글을 안 보려고 그래도 신경 쓰이죠? 뭐 현란하던데. 김 작가 TV인가? 거기에 나간 게, 그날만 해도 폭락 안 했어요. 근데 폭락 전날에 사실 좀 굉장히 시장이 힘이 없을 때 나가서 좀 부정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죠. 김 작가님이 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좀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좀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무튼 뭐 그 댓글에 보니까 뭐 제가 하지 않은 말도 막 했다고 주장하고 막 이러는데, 글쎄요. 유튜브 채널을 좀 나가기는 게 이제 안 나가는 게 답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썸네일들을 워낙 자극적으로 어그로를 끌려고 하다 보니까 썸네일들만 보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저의 독자라면 제가 6개월 전부터 지금부터는 좋은 시장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한 게 쉬운 시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는 계속 좀 브레이크를 밟았죠. 어디를 나가든지 간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의사나 뭐 이런 좀 고정 수입이 있는 강연에 가서는 그냥 사라고 그러는데, 일반 대중한테는 지금 권할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워낙에 이제 YTN에서 그 쇼츠를 잘 만들었지만, 제가 아침에 전화 인터뷰 할 때도 지금 사실 폭락하는 시장이 맞습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것만 잘라가지고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8패턴 이야기를 하는 걸 잘랐는데, 아무튼 9월부터는 상당히 시장이 원래 패턴대로 간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상이 됐고, 특히 뉴비들, 새롭게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안 멈췄죠? 제가 멈췄나요, 지금? 불안하게 댓글이 안 올라오네. 나만 멈춘 건가? 아니면 다 멈춘 건가? 전혀 안 끊기죠? 예, 나만 멈춘 거네요. 꺼버려야 돼. 아, 아무튼 새롭게 지금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지금이 좋은 때는 아니에요. 작년 말이 괜찮았고, 작년 말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때였고, 작년 여름, 뭐 작년 초 이럴 때는 좀 많이 질렀죠, 제가. 근데 올해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어디를 나가든지 간에 좀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특히 부익남 나갔을 때는 이제 부익남이 노골적으로 저한테 이제 듣고 싶었어요.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저 했죠. 그냥 아직 모른다. 아직 이게 패턴으로 갈지 탈 패턴으로 갈지 모른다. 탈 패턴을 많이 점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패턴 따라가네요. 패턴 따라가고 있고 패턴이 부드럽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폭등을 안 했으니까 폭락도 이 정도인 거죠. 그리고 대세 하락장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쉽게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에,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게 나을 거예요. 쉽게 또 예전처럼 한두 달 전처럼 쉽게 또 10만 달러 반등해갖고 비트코인 안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걸 우리 보고 싶지만 그럼 너무 좋겠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럴 동력이 안 보인다 지금. 그런 동력은 좀 다른 데서 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패턴을 탈패턴하기를 기대했지만 패턴과 탈패턴이 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지 않고 폭락도 막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에서는 탈패턴이 맞는데 그 18개월 주기를 따라가는 거는 정확하게 흔적을 남기고 있네요. 그래서 그거는 패턴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18개월을 따라가네요. 그죠? 18개월 반감기 이후 18개월이 10월 달이었거든요. 정점 찍고 내려온다 그랬는데 역시 10월 달에 정고점 돌파했죠. 12만 7천 그리고 지금 흐물흐물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패턴을 안 따른 것도 아니고 패턴을 따른 것도 아닌 게 됐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부터는 희망으로 그만 돌리고 시즌이 좀 이 반감기 시즌은 이제 끝난 거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게 오기 전까지는 조금 답보할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좋은 소식을 힘내라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저는 그런 유형은 아닙니다. 그냥 진짜 막 여러분들이 처질 때 진짜 막 뭐 반토막 나고 그랬을 때는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한다 그래서 좋을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왜 이렇게 시즌을 개월수까지 맞춰가면서 따라갈까? 참 놀랍죠. 그러면 4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 4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겨울이 길지 않아요. 겨울이 원래 1년에서 1년 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 반 동안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시즌이 종료된 게 맞다면 지금부터 한 6개월은 힘들겠죠. 근데 적어도 6개월은 힘들 텐데,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변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변수가. 그래서, 좀, 원래 사실 이번 장도 올해 시작된 게 아니라 2023년부터 시작된 거죠. 2023년부터 그래프 보시면 숨가쁘게 올라왔는데, 올해는 아마 오른 거를 다 반납할 기세인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 반감기가 다 반납해요. 어디까지 반납하냐면 전고점까지 밀려요. 전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이 지난번 시즌의 고점이거든요. 지난번 시즌의 고점이 8천만 원이니까 원래 거기까지 밀려요. 그래서 김 작가 있을 때 7, 8천 원이 하방이다. 탄탄한 하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거기까지 떨어진다라고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댓글이 장난 아니던데 입장을 바꾼 것처럼 말하고 이러는데 바뀌죠. 예, 상황 따라서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연역으로 가격을 예측하는 건 아니고 상황 봐가면서 봐야 되는데 8천이 지금 간다는 건 아니고요. 8천이 굉장히 탄탄한 하방일 것이다. 원래 그래요. 원래 폭락하면 다 오르건 거 다 반납하고 정고점이 바닥이에요. 근데 지난번 FTX 사태 때는 정고점 밑으로 내려왔었던 거고요. 예.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떨어져? 뭐, 할 때까지 떨어져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떨어진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초월해서 떨어집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과거 추세가 미래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생각도 망상이고요. 또 과거 추세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그럼 뭘 갖고 우리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마땅한 또 기준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일종의 그 과거 추세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놀랍게도 18개월 정점 찍고 흐물흐물해지는 거 보니까 이 패턴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단지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고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거시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셧다운 해제되고 이러는 거를 다 무시하고 지금 꼬라박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힘이 있는 상태에서의 그 패닉이었다면 어제는 오늘은 회복했어야 돼요. 10만 달러를. 근데 못하는 거 보니까 이건 힘이 없어요. 이건 힘이 없어요. 지금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되나요? 그런 거를 할 줄 아시면 이제 돈을 버는 건데요. 쉽지 않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할 정도 되면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팔사팔 하고 있어야죠. 교수님 MVRV 스코어가 이해가 안 되는데 80, 아니 뭐 내가 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 8천이 굉장히 단단한 거 된다. 만약에 막 엄청난 패닉이 떨어지더라도 7, 8천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김 작가님이 그렇게 유도한 거지 뭐 대화를 들어보면 알아요. 키미오 코빠 오태민이가 비트코인 가격을 알면 방송을 키겠냐? 집에서 딸깍 몇 번 돈 벌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비트코인이 지쳤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지쳤고 그 고래들도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자산이긴 하지만 이게 지친 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가집에서 만나는데 이번 해를 다 끝으로 좀 다들 한 발 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팔 생각은 아니지만 이뭐 여러 가지 활동을 접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그 작품으로 길벗의 비트코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가 12월에서 또 1월로 연기된 것 같은데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시장이라면 책 바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책은 빚을 못 볼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음, 그 정도로 침체로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댓글 보면서 확신을 했어요. 빨리 떠나는 게 지금 현명한 거다. 더 이상 이런 대중들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이거 낭비다. 예. 그냥 대중한테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을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무당을 찾는 거예요, 무당을. 제가 아무리 무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은퇴하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점 진짜 재고 있어요. 좀 폭락하고 은퇴하니까 도망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찝찝하긴 한데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은퇴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부터 먼저 일단 정리할 거고요. 강연은 좀 다 해드려도 방송은 좀 얌전하니까. 근데 CBS 썸네일 뽑는 거 보고 방송도 유튜버들한테 엄청 오염됐다는 걸 느꼈고 방송도 접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빅을 마지막으로 어떤 궤도 올려놓고는 이제 완전히 공적인 크립토 세계에서 떠나는 게 저의 꿈인데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대도 안 되는 해설하는 것도 그만해야 되겠다. 다 알려진 이야기만 하는 것도 재미없고 그리고 또 가격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가격 물어보는 것도 그 자리 그 세팅에 가면 또 가격을 물어보잖아요 유튜버들이 그럼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또 썸네일로 엄청 바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에 내가 있는구나. 이 위험하고 그 예. 예, 그런 현타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 하락장을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까지 제가 뭐 같이 할 의무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인 거고 이번
다행히 이번 이제 상승장에서는 제가 북소리를 외치진 않았죠. 다행이에요, 진짜로. 사실은 연초부터 제가 브레이크 좀 밟았어요. 그러니까 연초 분위기가 막 트럼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0만 금방 뚫고 20만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막 기억할 거예요. 제가 워워워 그렇지 않다. 10만 달러 굉장히 어렵다. 저기 뭐야 그 고래들 판다 팔아 제낀다 이 사람들 못 버틴다 근데 역시나 지난 한 달 동안 80만 개를 토해냈습니다 고래들이 80만 개를 기관들이 흡수를 한 거예요 30일 동안 그러다가 기관들도 지쳐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유출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놈의 이제 횡재한 고래들 때문인데요 사실 좋게 보면 횡재한 고래들이 10만 달러에서 털고 나가기 때문에 어쨌건 이제 이 횡재한 사람들의 빈도가 줄어들어서 다음 도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어, 그러나 우리는 고통스럽죠. 여러분 남욕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0원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주셨는데 10만 달러 뚫고 갈 줄 알았더니 10만 달러 못 들어. 그러면 또 기다려야 돼, 한 몇 년. 그러면 지금 안 팔겠어요? 나 같아도 팔 것 같아요. 나 같아도 10,000개 중에 한 5,000개는 정리하지 않을까요? 네, 요새 많이 던져요. 그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나요가 아니라 요새 많이 던져요. 고래들이 눈에 띄게 많이 던졌어요. 이번 달, 지난달 많이 던져요. 예. 얼마나 많이 던지는지 기관들이 질려서 토해내고 있어요. 기관들이 먹다가. 고래들이 그냥 지친 거예요. 저도 지쳐 보이잖아요. 똑같은 패턴을 똑같이 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 듣고. 그냥 비트코인은 사서 모으면 돼요. 뭐 어느 가격대든지 사서 모으세요. 그냥 단기적으로 얼마 가는지가 뭐 이렇게 중요한 정보겠어요. 그냥 사서 모으세요. 그럼 됐죠. 그게 답이에요. 언젠가는 고래들도 저기 뭐야, 어, 없겠죠? 팔 만한 코인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올라가겠죠. 뭐. 3,000명. 예. 에, 그렇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프리덤 저스티스입니다. 저도 그동안 공부하면서 타이밍 기다렸는데 이제부터 조금씩 사서 모으려고 합니다. 예. 권투를 빕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이나 일주일 전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죠. 사기에. 음. 교수님 이번 시즌에 비트 얼마까지 갈까? 이번 시즌이 지금 거의 종료 상태인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이 어디 있어요? 이제 다른 챕터를 이제 써내려 가야 되겠죠? 예. 2023년이 다시 올 수 있죠. 폭락한다면. 2023년 진짜 좋았습니다. 폭락 이후에. 근데 2023년이 다시 올라오면 폭락을 해야 되는데, 또 폭락을 바랄 순 없죠, 우리가. 그래서 흐물흐물흐물 하면서 답보를 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놈의 가격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얼마까지 가는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무당을 찾아가시든가 아니면 본인이 난수표를 한 다음에 골라보세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패턴은 따르고 있어요. 반감기 이후 18개월이 정점과 폭락이 있는 달이긴데 정확하게 그렇게 갔고요. 윤곽이 뚜렷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에 익숙한 분들은 패턴을 느껴요. 지금 패턴을 느껴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패턴 따라가네 이러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며칠 동안에 내려 꽂은 게 아니라 지금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얘기를. 자, 이게 그냥 패턴만 그렇다면 또 한번 이제 지저분한 이제 술자리를 남겨놓고 토사물 남겨놓고 이제 파티가 끝난 거예요. 근데 지난번 불장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토사물이 있었죠. 메타버스, 디파이, NFT 하면서 흥건히 토사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번 불장 때는 별로들 술들을 안 쳐 드셨어요. 그러니까 토사물도 없고 그냥 파티가 뭐 시작하는 것 같다가 이상하게 끝이래. 오태민이 뭐 끝나는 것 같대. 집에 가래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실마리를 찾아가 봐야 돼요. 경제한방의 이윤희 앵커님하고 어제 그 얘기를 한참 했고, 그게 화요일에 방송에 나온다니까, 그때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뭐, 이런 겁니다. 이윤희 앵커님도 똑같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프 더 레코드로 저의 은퇴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거는 이제 방송에 안 나가지만, 제 대답은, 아유, 이런 징징이들하고 계속 하고 싶으세요? 제가 거꾸로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씩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만 가도 됩니다. 저는 뭐 할 만큼 했고요. 뭐, 도망가는 거라고 말하든지, 그건 뭐, 자기들 문제니까 알아서 하고, 내 돈도 아닌데, 뭐. 진짜로,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하락장 때마다 하는 것도 정말 지쳤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 11년 동안 비트코인을 시키는 게 정말로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이윤이 형님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즌이 그대로 종료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변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 변수는 바로 뭐냐면요. 만약에, 확실한 믿음을 갖지는 못해요. 저도. 근데, 약간 희망회로를 포함해가지고, 지푸라기다도 잡는 심정 플러스 객관적인 정보를 합치면 이더리움이 열을 수 있어요. 이더리움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까지 이더리움이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비트코인 불장 때 이더리움의 ICO가 사고를 쳤고요. 2021년도 비트코인 불장 때 이더리움 기반의 NFT 디파이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이번엔 이더리움이 사고를 안 쳤어요. 왜냐하면 사고 칠 시간이 없어요, 이더리움이. 그런데 이더리움에 대한 피터 틸, 그 다음에 캐시 우드, 그리고 톰리의 생각은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톱니가 이거를 부족주의, 섹터리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섹터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 중에 BSV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댓글을 보면 이거는 거의 진짜 종교예요, 종교. 무슨 얘기냐면은 비트코인은 가짜고 BSV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백서에서 벗어났고 BSV가 백서의 정신을 지키고 있다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해요?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누가 더 원전에 충실한가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규칙을 정했어요? 누가 더 원전에 충실한지라는 규칙을 누가 정한 거예요? 그게 그런 사고의 가치가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게 다 가능한 세계고, 정말, 여러분들이 답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답다. 이게 다 고정관념이에요, 지금. 그런 부족주의를 벗어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번 불장은 만약에라는 걸 붙여야 여러분 또 오해를 안 해요. 만약에 이번 불장이 지금 시즌이 종료된 거라면 이번 불장엔 이 술자리에는 토사물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더리움이 설치질 않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얻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실마리를 주고 있어요. 피터 틸, 캐시 우드, 톰리 이런 사람들이 실마리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글로벌 중심에 가까워요. 그분들의 인맥과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은 뭔가 알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뭘 알길래 이더리움에 지금 집중하는 것일까? 이더리움 가격은 안 좋아요. 근데 이럴 때는 진짜 가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더리움에 집중하는 것일까? 뭔가 있어요. 이분들에게 뭔가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추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모델이 있으니까 추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이더리움에 대한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더가 만약에 돌파를 열면 새로운 챕터가 열린다. 그래서 2026년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반감기 시즌은 끝났는데 놀랍게도 다른 크립토 프로젝트, 그것도 부가가치를 만드는 크립토 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 크립토 세계가 견인될 수가 있다면 이건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챕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뭐 시즌 끝났네, 뭐 우울하네,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대를 갖고 가야 될 때다라는 거죠. 이쯤 얘기하니까 들어올 만 하십니까? 아니면은 끄고 나가시고 싶으세요? 네. 아직 그 계속 가격 얘기는 할까요? 맞지도 않는 가격 얘기? 왜 이렇게 삼성 살 걸 비트서 막 이런 분들은 이거 지금 제 방송에 안 맞아요. 그냥 가셔가지고 그냥 다른 거 하세요. 드라마를 보시든가. 맞아요. 삼성 이번 올해는 국장을 사는 게 더 나았어요. 예. 그런데 그걸 안다면 우리가 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안다면 그냥 인생 파회한 거죠.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우리는 이제 파회가 된 거죠. 뭐하러 열심히 삽니까? 그걸 다 아는데 내가 올해는 금을 사야 됐었고 국장에 투자를 했어야 되고 올해는 반도체였고 AI였고 비트코인 같은 안 쳐다보다는 거를 우리가 껄껄껄 하는 게 만약에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능력을 갖는다면 인생 파회한 거예요. 그거는. 예, 공부할 필요도 없고 절제할 필요도 없고 써 제껴도 돼요. 그냥 그걸 아는데 뭘 인생 난 거야. 그 매트리스 1편에 보면 이제 총알들이 막 이렇게 오는 게 다 보이는 이게 세계가 이 하나의 매트리스 게임 세계라는 걸 허구라는 걸 안 거지. 치트키스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거 필요 없어요. 냉정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그 본인이 국장에 투자하지 않고 비트에 투자한 본인을 반성하고 거기서 뭔가 득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내년에는 내년에 종목을 선택하세요. 예. 할 수만 있다면. 예.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파회가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인생이 파회가 안 되잖아. 도대체 알고 싶은데 안 알려주잖아. 세상이. 뭔가 나한테만 야박하게 구는 것 같고 나한테만 문을 닫은 것 같고 세상이 다 다른 사람한테는 다 문 열어주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문을 닫는 거야? 내가 사면 왜 떨어지고 내가 팔면 왜 오르냐고 하는 분들만 이 영상을 보셔도 돼요. 오케이? 인생 억울한 분들, 인생이 내가 지식이 없어서 인생이 억울한 분들만 이걸 보시면 돼요. 지식이 필요 없고 그냥 게시로 다 되는 분들은 가세요. 아니면 그 게시로다가 뭔가 알려주는 분들한테 가시든가. 또 차티스트도 있잖아요. 차트 가지고 무슨 뭐 365일 이평선을 지났느니 어쨌느냐 하면서 뭐 그랬으니까 이거는 시즌 종료고 뭐 다시 몇 50주 20주 이동 평균선 올라가면 어쩌고저쩌고 하면 가세요. 그걸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재무관리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 강사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에 이제 과가 학생들이 많아갖고 수강 신청 잘 못하면 교수님한테 못 듣고 그냥 박사과정들한테 듣는 수업이 많아요. 같은 이름으로. 근데 하여튼 재무관리는 선택을 많이 안 해서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얘기를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모델도 진실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모델이 맞다고 하면 모두가 그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그 모델이 틀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차티스트들한테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트가 들어맞는다 싶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차트를 선택하면서 안 들어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집단들이 선택하는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하셔야 돼요. 참고만. 그래도 작가님 덕분에 깨닫는 1%의 사람들이 있게 설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 보고 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제가 필요 없는 단계로 가셔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찍어놓은 것도 많고 책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는 뭐 하여튼 네 이더리움이 새로운 챕터를 열 가능성이 높다. 왜 이더리움이냐? 사실은 이더리움이라고 딱 픽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토큰 플랫폼이에요. 토큰 플랫폼. 그러니까 토큰 플랫폼이라는 게 토큰을 만드는 건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토큰이잖아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토큰이고 우리가 이제 금융의 토큰화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 미국이 지난 40일 동안 셧다운을 한 것과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패턴 따라가는 게 무관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40일 동안에 그 정부 셧다운이 없었다면 SEC가 크립토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미국 월가의 크립토 프로젝트, 특히 토크나이제이션을 돕는 거를 SEC의 폴 애킨스 신임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로 레포트를 내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뒤로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힘없이 지금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가정이지만 만약에 그 40일 셧다운이 뭐 10일로 끝나갖고 여야 합의가 일어나가지고 지금쯤 우리가 우리 손에 프로젝트가 있다면 우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빅테크들이 더 많이 출사표를 던졌을 거고 이 토큰 플랫폼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나 혹은 강연에서 신나게 떠들었을 거예요. 토큰 플랫폼이라는 게 이더리움이 꿈꿨던 바로 무역금융 복합망입니다. 무역금융이 복합이 돼요. 무역금융이 원래 뗄래야 뗄 수가 없지만 무역금융이 메타버스에서 복합이 돼요. 그리고 그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위에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이쪽 세계의 망상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뭐 고양이나 만들고 원숭이나 만들고 그 축제 때마다 흥건히 그 토사물만 남긴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이제 효자 노릇을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징후가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블랙락이라든가 피델리티나 이런 데가 이제 토큰화에 대해서 이제 열을 내거든요. 그래서 토큰화가 채권, 주식 같이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하겠죠. 토큰화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부터 먼저 되는 게 좀 아이러니긴 한데요. 가장 많이 토큰화가 돼야 될 큰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것도 글로벌 사우스의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저개발 국가의 부동산이 토큰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토큰화가 됐을 때 미치는 영향력이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그런 플랫폼이 생기면 이제 그 무역이라는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하는 인구 자체가 규모가 달라지고요. 10억 명에서 20억 명이 더 참여를 하게 돼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그런 그림이 이제 이더리움이 꿈꿨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돕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 스마트 콘트랙이라든가 이런 건데 어쨌건 뭐 스마트 콘트랙이 오라클 문제도 있고 어쨌건 하지만 어쨌건 금융 무역 복합망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더리움이 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터 트리나 톰리나 캐시 우드 같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지고는 뭔가 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는 좀 미흡하다. 비트코인은 사실은 부가가치 이 세계를 열어 제친 하나의 투명한 제도고 실제로 이 제도 안에서 기업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제 죽을 쓰고 있는 와중에 이더리움이 그 밑에서부터 올라온 창발력을 갖고 많은 것들을 세팅해 놨는데 기업들이 본인들의 레이어 1을 만들기보다는 물론 그걸 관심 있는 빅테크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하겠지만 그 구글처럼 자신들의 자체 코인을 못 만드는 거죠. 눈치가 보이거나 관리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결국은 이더리움 같이 코인이 있는 프로젝트하고 상호 운용성을 무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데라 프로젝트가 제가 어제 기사를 정리하면서 헤데라 프로젝트가 이하시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헤데라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AI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기업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기업들이 POW도 아니고 POS도 아니고 새롭고 나름대로 효율적인 블록체인의 표준을 제창한 게 헤데라인데 그 헤데라마저도 이더리움하고 호환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럼 밥이 다 된 거예요. 사실 빅테크가 미친 듯이 지금 신발을 벗고 따라오면 이더리움을 제낄 수 있는데요. 빅테크들한테 그런 진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눈치를 아직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더리움의 표준화는 성큼 다가왔어요. 그게 아마도 피터 틸과 톰리와 캐시 우드가 보는 세계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뭐 본격적인 도전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피터 틸, 톰리, 캐시 우드가 연차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그들이 뭔가 판단을 한 거다. 그리고 그거를 나는 무시할 수 없다. 무조건 뭐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가중치를 좀 더 준다는 거지. 제가 거기에 여러분 제 성격을 알겠지만 제가 뭐 그거를 뭐 추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빅테크들한테는 찬스가 있다고 보는데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피터 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기반 플랫폼들을 피터 틸이 사 제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헤데라 프로젝트가 이하시 기반으로 같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상호 호환성을 갖고 한다는 거에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건 뭔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네. 아,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피터틴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피터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처럼이라서 매도해서 죄송한데 좋을 때 돈 벌었겠어요? 여러분과 정반대일 거예요. 아마 우리들이 좋지 않을 때 돈 벌 거예요. 아마 그 기반을 다 닫고 있겠죠. 그런 그림을 보셔라. 지금은. 우리가 믿을 건 이제 반감기 시즌은 아니다. 반감기 시즌은 폭등 없이 허무하게 끝난 것 같다. 그게 이 가격이 지금 그 증거다. 그때 뭐 감사한 건 폭등도 없었고 폭락도 뭐 이 정도면 견딜만 한 거 아니에요? 9만 달러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피터 틸이 50% 비트마인 팔았다네요. 어,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또 나름대로 투자적 판단일 건데, 지금 원래 이더리움이 나올 때는 그 블록체인 2.0이라는 걸 두고 나오면서 그 비트코인 추종자들을 기스를 팍 내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케팅 전략이 비트코인은 날 갖고 안 되고 그 이더리움이 배세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쪽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기스가 팍 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이는 모습은요,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에 오리엔트 되어 있잖아요. 피터 틸도 마찬가지예요. 톰리도 마찬가지고 캐시우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멀티체이너들이 지금 이더리움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거는 의미한 바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더리움한테 다른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지금 토커나이제이션의 플랫폼으로서 빅테크들과 이더리움의 경쟁에서 이더리움이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지만 그게 뭐 계속 갈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갈지는. 이게 부족주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정보 여러분들한테. 원래 이더리움을 주장하던 사람들한테서 이더리움이 나온 게 아니고, 원래 비트코인 주장하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가면 이게 뉴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는 비트코인 주창자들인데 이들이 갑자기 최근에 이더리움을 강조한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듣보잡이 아니고 나름대로 월가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가 2026년을 좀 새로운 장르로 새로운 챕터로 봐야 돼요. 이제는 비트코인과 크립토 세계가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반감기에 의존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레가시하고 같이 뭔가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 펼쳐진다. 그러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뭐 2026년도에 그냥 뭐 이 정도 가격 10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답보를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이 크립토가 부가가치랑 연결되는 것들이 보여지면 2027년도하고 8년도는 확 바뀌겠죠. 그래서 2026년도는 반감기 패턴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제 주장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들을 보면 이제 황당한데 이거를 시즌 종료로 오태민이 시즌 종료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거를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해버리면 그렇게 썸네일이 나올 거예요. 골 때린 거죠. 반감기라는 패턴이 뚜렷해요. 뚜렷한데 이번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뚜렷한 흔적을 남겼어요. 이미 총기 그러던데 통계 돌려보면 분명할 거예요. 반감기 그대로 나타났는데 약하게 나타났다. 그럼 2026년도는 뭐 볼 별 일 없는 거냐?
아니다. 2016년도는 이 반감기 패턴과 다른 토커나이제이션으로 만들어지는 크립토 부가가치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크립토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죠.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부가가치. 뭐 원숭이 그림이나 뭐 딥바이 이자공사도 좋은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가가치랑 연결되는 게 2026년도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40일 동안의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굉장히 커요. 예. 이 SEC가 이 SEC가 뭔가 크립토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늦춰진 게 좀 크죠. 뭐 어느 코인이 ETF가 되고 안 되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ETF가 돼갖고 보여줄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ETF도 이제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뭐가 ETF 된다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뭐 법인들이 투자하기 쉬운 간접 투자 방식이죠. 진짜 뉴비들이 엄청 많군요. 2027년 1월 코인도 세금 물린다는데, 네, 맞아요. 일반인들에게 이더리움이 뭔가 보여주는 포커스는 없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가 튼튼해졌어요. 이더리움이. 온갖 뻘짓은 다 했는데, 이번 불장은 이더리움이 사고를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해서 술 취한 무슨 뭐 프로젝트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이런 미세한 차이에서 뭔가 좀 맥락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시즌 종료가 돼도 상관없다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반감기 시즌은 별로 큰 그 파동 없이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다음번 반감기는 더 심할 거예요. 아마 그냥 피자데이랑 크게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기념하는 거지. 그날 왜냐하면 이게 스탁 투 플로우 모델에 의하면 그냥 고인 비트코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량인 그 채굴량이 전체 욕조에 담긴 비트코인 흔들기에는 너무 그 비중이 안 맞는 거죠. 그 어쩌면 우리가 올해는 막 기대감이 있어 그렇지만 1년 지나서 돌이켜 보면 그냥 이 정도 비중에서 이 정도 올렸고 이 정도 떨어뜨렸으면 반감기가 있었던 거네. 이렇게 아마도 기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립토가 시즌이 종료됐다 그래가지고 진짜 찬바람 쌩쌩 불고 오태민 강연 다 끊어지고 사람들이 오태민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중심이죠.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월가나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토큰화를 준비하면서 블록체인을 소환할 거예요. 특히 이더리움을.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보고 이더리움에 몰빵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이더리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게 또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건데 어,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하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또 바뀔 수 있죠. 지금까지의 정보 가지고는 이게 저의 최선의 해석인데 또 이제 이 11월 남은 기간하고 12월 달에 또 어떤 퍼포먼스 보여주냐에 따라서 또 제 모델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중들은 여러분들은 대중이잖아요. 여러분 각각 개인이 저를 보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여러분 대중인데 대중들은 생각하는 거 싫어한다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상승론자는 계속 부동산 상승론을 외쳐야 되고 부동산 하락론자는 계속 부동산 하락론을 외쳐야 된다. 그래서 독자가 알아서 부동산 상승론을 외치는 사람 부동산을 사고 싶으면 부동산 상승론을 찾아가지고 듣고
그것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또 부동산 팔고 싶어 그러면 하락론자를 또 유튜브 켜갖고 맞아 맞아 지금 하락 앞두고 있으면 팔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라서 나 같은 유튜버들은 그냥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오제 작가는 가격에 있어서는 계속 미세 조정을 하니까 이 독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힘들어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신도 하나 정해가지고 계속 사라. 5억 간다, 10억 간다, 막 지려라. 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팔고 나와라. 하든가. 라는 건데, 일면타당한 이야기, 일면타당한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가 이 경제 뉴스를, 경제 유튜브를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이라면 이런 거 그만해야 돼요. 드라마 보는 게 낫고, 그냥, 잘 쓴 소설을 읽는 게 낫지. 뭐하러 그걸 머리 아프게, 그죠? 그럼 계속 상승 외치고, 알아 찾아보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저는 계속 바꿔왔고, 11년 동안 계속 그 현실 속에서 미세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남는 게. 내가 맞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생존 앞에서는 그냥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체한 거, 내가 못난 거, 누구보다 잘난 거, 비교하고 이런 거는요, 먹고 살만하니까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고요. 정말 그 죽음 앞에, 여러 비유적 죽음이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세요. 살아남는 투자자가. 내가 맞았네, 뭐, 내가 틀렸네,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상황이 발생하면 해석해야 되고,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한 끗 차이로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한 끗 차이로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어요. 한 끗 차이로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지만 망하고 나서 망하지 않은 거를 보는 삶과 망하지 않고 망한 삶을 보는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제 판단은 한 끗 차이인데 결과는 너무나 심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어떤 자산이 계속 상승만 합니까? 어떤 자산이 계속 하락만 하겠어요? 계속 하락만 한다면 그건 죽을 자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2026년도의 챕터로 보자. 이 반감기 시즌으로 자꾸 보려는 우리 생각을 버리자. 반감기 시즌은 미풍을 남기고 끝난 것 같다. 폭풍은 아니었다. 미풍이었다. 2025년도의 흐름이 그렇다. 10만 달러 벽이 두터웠다. 고래들이 못 버텼다. 고래들도 개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20만 달러 올려주면 그때 팔려고 했겠죠. 그래서 20만 달러 갔다가 10만 달러 깨지는 게 정상적인 반감기 패턴인데 개미들이 안 속았다. 개미들이 안 따라 올랐다. 포모가 없었다. 포모가 이번 반감기 시즌에는 대중들의 포모가 없었다. 뭐 없었던 게 많아요. 대중들의 포모도 없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만들어낸 토사물도 없었고 그러고 보니 김프도 없었고 그죠? 좋은 게 많네요. 개미들이 똑똑해진 건지 아니면 개미들이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고래들이 막 토해내도 기관들이 주워 담았는데 개미들이 따라 붙을 줄 알고 근데 개미들이 안 따라 붙으니까 우리가 이거 왜 고래 거를 우리가 받아주고 있지? 에이씨 유출 이렇게 아무래도 개미들이 상처를 안 입었으니까 이게 여파도 적어요. 그래서 따를 때는 개미들이 너무 흥건히 다 사망해버리시느라고 이 여파가 1년 반, 2년 동안 막 개미들이 절대 그렇다면 쳐다도 안 봐 이렇게 돼버린 건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그런 마감이다. 만약에 이 반감기라는 게 의인화를 해서 사람이라면 반감기라는 게 무대에선 배우라면 그 끝이 나름대로 괜찮았다. 멋있는 끝이다. 조용히 존재감을 줄이면서 페이드 아웃 된다. 라고 보면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올라오겠죠. 새로운 주인공이 그 새로운 주인공은 부가가치가 되지 않을까. 부가가치의 핵심은 토크나이제이션. 그래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부가가치에 기여할 것인지 이것으로 우리가 화두를 바꿔야 된다. 그럼 또 머리가 아픈 거죠. 또 공부해야 돼.
그래서 대학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하려고. 맨날 뭐 반감기 연구하고 있겠어요, 대학원에서. 근데 이더리움인가를 이 더러운인가로 잘못 읽었네. 비트코인인데 이 더러운 이 더러운 그 이 더러운이 이제는 여태까지 비트코인한테 끌려서 득을 봤었는데 비트코인 등짝에 붙어갖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짜증 날만 했는데 이제는 아마도 이더리움이 사고를 칠 것 같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크립토를 견인할 가능성도 높다. 두고 봐야 된다. 만약에 이더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크립토를 스스로 견인해서 올라간다면 정말 박수 쳐야죠. 비탈포테리는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의 견줄 만한 천재가 맞고 대단한 거죠. 예. 어찌됐건 업계 표준을 만들어냈으니까 업계 표준을 만들어낸다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이 표준화 전쟁에서 지금 빅테크들이 이더한테 발리고 있어요, 지금. 다 이하씩 끼고 간다잖아요, 헤데라마저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4,846명, 4,904명 중에 이제 우리 모비커들은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모빙 얘기 들어갑니다. 이번 업터보에서 유일하게 업터보했던 코인, 예, 제트 지캐시가 있다는데 지캐시는 그 캄보디아랑 연결된 그 지저분한 거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일반적인 코인 중에 유일한 업터보 코인 우리 비트모빅 이야기입니다. 비트모빅의 이모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7월 30일에 발표한 내막을 말씀드리면 원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2월 30일에 우리 그 바이비트 쪽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근데 모빅이 엘뱅크에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본인이 이렇게 그 바이비트 본사에 이 모빅을 소개할 때 힘이 된다.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준비했던 이모의 기적을 그날 밤에 찍어갖고 올린 겁니다. 그날부터 모빅의 계절이 시작이 됐고요. 모빅은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80만 원대를 지키죠. 이게 일시적인 건지 더 치고 올라갈 건지 내릴 건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비트 모빅에 대해서는 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어떻게 암시한다거나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감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건 비트모빅 프로젝트는 지금 일견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는 이제 비트모빅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대세 하락장 속에서 그 손바꿈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하고 있는 손바꿈을 비트모빅은 지난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완성되진 않았었고요. 비트모빅도 앞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또 손바꿈을 하면서 올라가겠지만 어쨌건 이모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모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놓쳤잖아요. 놓쳤다고 치고 비트코인은 올라가기 좋은 사달입니다. 비트모빅을 12월 1일부터 엘뱅크에서 두 개를 딱 구입을 해가지고요. 지정된 지갑 주소에 여러분들이 암호키를 관리하는 겁니다. 저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등록한 암호 주소에다가 그거를 보내놓으면 그게 1000달러가 넘으면 두 배가 되고요. 1400달러가 넘어가면 또 두 배가 돼서 2, 4, 8, 16, 32, 64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완주를 한 거고요. 물론 완주해야지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400달러 구간,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구간부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각 구간마다 이제 그 구간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게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이제 차차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모의 기적은 안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모의 기적은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라면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갑에 넣는 거예요. 우리 모빅에서는 되게 익숙한 프로젝트라서 다들 모비커들은 익숙한데 이걸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모빅은 원래부터 산에서부터 공짜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신이 에어드랍입니다.
그냥 줘요, 원래가. 그런데 그냥 주면 가격을 안 갖는 데다가 모빅 생태계에 부담이 되겠죠? 지금은 그래서 모빅 생태계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하는 거예요. 네, 수업을 듣는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지고 줍니다. 이제는 산에 오는 행위로 주지는 않죠. 얼마 전에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산 꼭대까지 올라가야 돼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뭐 수업을 듣는다거나 하면 이제 줍니다. 수업을 듣는 게 모빅 생태계 왜 이롭냐 하면은 그 모빅 생태계에 이 크립토에 대한 이론적 무장이 된 사람이 많을수록 모빅 생태계는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뭔가 알아야 주변을 설득할 거 아닙니까? 모빅 얘기 하자마자 이제 쭉쭉쭉 빠져나갔네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유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으로 가는 최단 거리의 길을 안내해 드리려고 지혜족보에서 모빙 얘기합니다. 이모가 뭐 12월 1일이 돼가지고 얼마 될지 저도 몰라요. 이모가 200만 원이 될지, 300만 원이 될지, 혹은 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빼면 단지 게임에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빼서 모빅은 지금 에뱅크나 또 뭐 여러 가지 P2P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빼서 아니다 싶으면 빼서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넣어놓고 있다가 그게 만약에 16배라도 된다면 계산해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모으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63호를 다 가지고 나가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16개의 모빅을 얻는데 목적을 두신다면 되게 현실적인 프로젝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17일 정오에 오테버스 게시판에 안내문이 하나 올라올 거예요. 그 안내문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비는 이제 10만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또 이제 우리는 안티들 속에 있거든요. 코인 판다고 할까봐 진짜 실비만 왔습니다.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6만 원으로 정했고요. 6만 원 내시고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선착순 10만 명이고요. 그 10만 명이 채워지고 나면 이제 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이제 12월 2일부터 한 달 안에 그 주소로 어쨌건 보내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보내지 않으면 박탈하고 다른 분한테 기회를 줄 거예요. 물론 환불해 주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6만 원이라는 거는 그 선착순으로 자격증을 확보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시작은 여러분들이 에뱅크에서 이물을 구입해 갖고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넣는 겁니다. 원래 갖고 있던 모빅을 엘뱅크로 보내갖고 다시 팔았다가 사도 되나요? 네, 당연히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트랜잭션에서 12월 1일 이후에 엘뱅크에서 두 모를 산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엘뱅크 지갑에 원래 들어있던 걸 가지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사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생태계에 기여하는 게 실제로 돈을 주고 지금 사는 분들에게 그 에어드랍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10만 명이라는 저변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발표했더니 모빅이 굉장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코인 마켓 캡에도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올라갔죠. 코인 마켓 캡에서도 원래 되게 많이 따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엘뱅크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코인 마켓 캡에 올라가서 등록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코인 마켓 캡에 올리면서 우리가 유통되는 물량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300만 모만 올린 건데요. 사실 2천만 모가 우리의 유통 물량입니다. 단지 그게 공공재로 묶여 있을 뿐인데요. 코인마켓 캡의 적당한 시기에 2천만 모로 새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트모빅이 비트코인 캐시보다 가격이 높잖아요. 비트코인 캐시가 시총 13입니다. 우리가 아마 12에서 11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내에 기반한 코인 프로젝트로 전 세계 10위권 프로젝트가 곧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낙관적으로 이 가격보다 높거나 유지할 때의 얘기고요. 코인마켓 캡에서 우리 2천만 개를 전부 유통량으로 인정해 줄 때의 얘기인데요. 어느새 비트모빅이 시총 10위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마 이럴 때는 보도 자료를 낼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이 만든 코인이 세계 시총 10위다. 이게 만약에 전 정부였다면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 금융위 소사감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크립토하고 이렇게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정부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이거는 자랑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앞당기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더 큰 상위 거래소에서 올라가고 나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엘뱅크라는 것은 뭐 빗썸 규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계의 탑티어 거래소는 아니죠. 우리가 엘뱅크 때 한 가지 좀 뼈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공지를 늦게 했어요. 그 엘뱅크에서 공지가 뜨고 나서 가격이 움직이고 나서 내가 보고를 받고 공지를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는 먼저 알고 누구는 나중에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활용해갖고 가격 시세를 조작하는 거하고 연결돼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빅은 다 순항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한국의 규제 감독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석을 달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해 여지가 있지만 먼저 발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바이비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이 되면 누구는 먼저 하고 누구는 늦게 하면서 또 난장판이 되고 그래서 링크를 타고 반드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뭐 이 1000명 안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30달러인가를 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10,000명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고 이거를 하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아요. 바이비트한테 아이디를 받겠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거나 한 게 아니라 이 링크를 타고 들어서 제대로 한 10,000분한테 우리가 5모블씩 드립니다. 여러분들 귀를 의심하면 안 되고요. 모빅이 아니라 모블이에요. 모블. 모블의 시가가 좀 꽤 됩니다. 그래서 5개 모블을 쏩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선착순 10,000명에게 쏘니까 이 행사는 1,000명이지만 10,000명까지 우리가 이제 모블을 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입자도 다시 탈퇴해서 그 링크 타고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새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100달러를 100달러 USDT를 보내놔야지만 이제 완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그 트랜잭션하고 해서 모블을 5개씩 쏘아드릴 테니까 모블 되게 안 풀거든요. 모블은 모빅을 에어드랍 받는 하나의 토큰이에요. 그래서 시간당 모빅당 6빅씩 나오는 거라서 이게 꽤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모블씩 드릴 테니까요. 뭐 가족도 설득해갖고 하십시오. 모빅이 바이비트에 상장이 되면 코인마켓 설득해갖고 뭐 야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도 로스트코인 전부 유통량으로 포함되는데 씨 우리는 왜 300만 모만 유통량이야 우리도 2천만 모가 유통량 맞아 해갖고 단숨에 비트코인 캐시를 제치고 시총 11위에서 10위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산 김치코인으로 최초로 코인마켓 랭킹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내년도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림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모의 기적이 20만 모의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분이 이제 비커스에 글을 써갖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던데 하수인 거죠. 하수. 제가 뭘 생각하는지 전혀 고민이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고민을 여러분들 모르죠. 왜 모르냐? 제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지 아시고 여러분들은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제가 LTM 오늘 뭐 저녁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LTM이라는 프로젝트에서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미친 인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승질 나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가장 철칙이 뭐냐면 게임 메이커의 규칙입니다. 게임 메이커가 제시하는 규칙 안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게임 메이커가 만든 규칙 안에서 그 여백 속에서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메꾸는 건 좋은데 게임 메이커가 만든 규칙에 정반대되는 생각을 한다? 미친 겁니다, 이거는. 예. 게임 메이커는요, 엄청나게 자원이 풍부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메이커가 생각하는 규칙에 따라서 일단 게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하고 게임할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들끼리 게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끼리. 나는 빼. 나하고 게임할 생각. 근데 LTM 단톡방에 들었더니, 나하고 게임하겠대. 그래서 내가, 이 미친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지 하고 나와버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버렸는데요. 저하고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저하고. 제가 말하지 않은 행간을 가지고 해석해서 그걸 남보다 엣지를 갖고 게임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내가 제시한 규칙에 정반대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미친 거죠, 그게. 예. 아무튼 1모블이 1달러인가요? 아닌데요. 1달러 아닙니다. 지금 시세가 그렇지가 않아요. 모블이. 예. 그러니까 5모블을 드릴 테니까 파격적일 거예요. 5모블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100달러잖아요. 100달러 여러분들이 쓰는데 여러분 거예요. 그거 써서 누구 주는 것도 아니고 쓰는데 이 사실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는데 오목을 드리니까 선착순 10,000분입니다. 그래서 드릴 테니까 그리 하시고 진지하게 응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도움 속에서 우리 비트모빅이 바이비트라는 세계 탑 3에 들어가는 거래소에 올라가고요. 탑 3에 올라가면 이제 코인 마켓 캡을 설득해서 유통량 조정해갖고 코인 시총 10위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국내 거래소는 코인 시총 10위권인 국내 코인을 상장을 안 해? Why? 왜? 뭐, 왜 안 해? 이렇게 장애인도 경쟁 구도니까 뭐 그 중에 하나랑 하면 되겠죠. 어, 제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이니까 그냥 규칙에 따라서 열심히 줄 서시면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이모의 기적은 안 하면 이상한 겁니다. 뭐 굳이 위험이라면 모빗 가격이 내가 살 때보다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모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KY 철저하고요. 남 대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받아갈 때도 본인이 와야 되고요. 할 때부터 KYC가 돼서 양도가 안 돼요. 양도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떨어져서 얻는 손실인데 제로는 안 될 거거든요. 뭐 반값 되겠죠. 그래서 300만 원에 혹시 비싸게 사서 300만 원에 사가지고 150만 원 떨어진다면 150만 원의 손실을 않는 건데요. 그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제 상방으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게임이니까 크립토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크립토를 한다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합리적이라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예, 철학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니까 안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뭐 저는 제족보는 비트코인과 모빅 이 모테버스는 모빅으로 이렇게 이원화 해가지고 이제 운영하지만 지혜족보가 비트코인 하자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고 있을 때 비트코인 홀코인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빠른 길 안내해 드릴게요. 이모의 기적 참여하셔가지고요. 16 모빅 갖고 나가세요. 16 모빅 갖고 나가가지고 뭐 비트코인 좀 사면 좀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오늘은 지혜족보. 마침 또 비트코인이 뭐 폭락을 하니까 뭐 제가 뭐 폭락할 때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지혜족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해드렸으니까 그래도 1,000명의 분들이 아주 지조가 많으시네. 그래서 지혜족보에서 모빙 얘기하는 거 너무 짜증난다 해서 팍 나간 게 지금 1,000명이에요. 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의리라고는 진짜 눈을 찍고 봐도 없는 인간들이 저 인간들. 나간 1,000명. 나한테 빼먹을 건 빼먹고 이제 네가 하는 프로젝트는 나는 안. 오케이. 예, 알았어. 인생 그렇게 산다 이거지. 그래 살아라 너. 씨. 자,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고요. 몇 가지 답할 거 있으면 답하고 오늘은 영상 마치도록 하죠. 비트코인도 떨어지는데 뭐 방송할 생각도 안 나고 기분도 안 나고 뭐 96,000달러 뭐 다음 주에 10만 달러 다시 회복하면 좋겠죠. 예,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 시즌을 미풍을 남기고 종료한 것 같고요. 우리는 2026년도가 새로운 크립토의 원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새로운 크립토의 원년은 미국 월가가 토크나이제이션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받쳐주는 이제 원숭이 그림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미국 월가 리얼월드 어셋이 이더리움 기반, 솔라나 기반, 뭐 이런 기반으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금융을 훨씬 더 투명하고 훨씬 더 신뢰감 있고 훨씬 더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전 세계에서 무역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하는 인구를 10억 명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부가가치를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갖고 만들어낸다면 드디어 이제 크립토가 뭐에 쓸모가 있냐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거고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의 정체성은 나름대로 확고할 겁니다. 담보물로서 그런 원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뭐 비트코인 좋아하는 거 좋아요. SV 뭐 오케이 뭐 돈은 이렇겠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거 부족주의예요. 이거 다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일인지 발생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좋은 거고 그게 모든 거의 시작이지만 비트코인이 독점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생기질 않았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 하나가 이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쟁이들이 쭉 나오고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사라지지만 다 사라지진 않아요. 길을 가서 이 길을 한번 나가서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에 그 버라이어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버라이어티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버라이어티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좋은 시도로 끝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모델과 단 하나의 회사 차들이 도로를 장악하고 가지만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을 왜 비트코인과 크립토 세계에서 벌어질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족보가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그거는 그냥 겨울을 날 때 필요한 정신이에요. 비트코인이 워낙에 핍박을 받고 워낙에 이제 컬트로 취급받을 때 우리 비트코인 최고야. 우리는 정말 대단한 거야. 막 이런 거를 하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가지고 온 건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크립토가 다 제도화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아니면 전부 이단이야.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은 생각을 얘기하니까 제가 답답해갖고 야, 진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호도로 하냐, 사람들을. 예. 아. 그런 거 빠지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시다. 예. 피터 틸과 톰 리와 캐시 우드가 생각을 바꿨을 때는 여러분만큼 비트코인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닐 거고 여러분만큼 비트코인 몰라서도 아닐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생각을 열심히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이 왜 바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추세를 또 읽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추세를 볼 테니까. 예, 서바이벌 하는데 앞에서 내가 맞았느니 틀렸느니 내가 잘났느니 못났느니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비유적으로라도 죽음 앞에 가봐야지만 깨닫는 게 있어요. 예, 인생 참 더덥다. 참 심플하게 살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구나.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구나. 중요한 건 하나. 서바이벌. 네. 살아남으십시오. 네, 살아남으려면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고정관념.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좋은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